안녕하세요. 많은 애청자 분들이 이제 제가 여행도 갔다 오고 또 제 정리도 해야 될 일이 있었고 해서 좀 바빴거든요. 근데 동영상을 자꾸 올려달라고 그러시는데도 제가 들여다보니까 유튜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가 올렸던 동영상 중에서 그냥 삭제를 해버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유튜브를 사용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게을러진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유시민 측에서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에 의구심을 갖는 거는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리즈물로 그 원인을 좀 조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목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대쪽이라는 말을 제가 쓰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굉장히 강직하고 사람을 보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조사해서 뭔가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에 공헌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삼성 바이오 수사를 하고 있던 그런 분입니다. 때문에 이 현재 삼성 이재용에 대한 재판에 맞춰서 특별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토 또 마녀사냥죄 이런 것들이 마구 나타나고 그 중심에는 유시민이 있는 거죠. 정의당 쪽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우선 제가 서칭을 좀 자세히 한 자료를 모아서 이제 우선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이분은 검찰에 있다가 변호사로 1년간 재직한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2002년도 1월에 윤석열 씨가 검찰을 떠나가지고 태평양이라는 법인의 변호사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변호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는 내 체질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검찰로 다시 복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의 특징은 뭐냐? 철저하게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하고 예단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증거를 바탕으로 한 수사를 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의 원래 부친은 윤기중이시고 전에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안이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탄탄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윤석열 총장의 얘기에는 여러 가지 이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이 윤석열 씨가 고교 시절에 전두환에 대한 모의 재판을 했을 때, 전두환은 너무 죄가 커서 전두환은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이 모의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돼가지고 윤석열 총장은 이 모의 재판이라는 그런 일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그 외가가 있는 강릉으로 도피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에 그 윤석열 씨의 모친이 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 총장 그 당시에는 총장이 아니지만 강원 지역에 사찰을 배회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연히 낙산사를 갔대요. 근데 그때 중광 스님이라고 왜 뭐 술을 좋아하는 뭐 걸레 스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 돌아가신 분이죠. 중광 스님이 거기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서로 말을 하게 됐는데 둘 다 이제 술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술자리를 가졌고 그래서 그것을 기화로 윤석열 씨가 검사가 된 이후에도 두 사람, 즉 중광 스님하고 윤 총장 사이는 굉장히 그 인간적인 유대가 깊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중광 스님이 관상을 또 잘 봤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윤석열 씨 보러 장차 아주 크게 될 사람이다. 크게 될 놈이야.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근데 윤석열 그 인간에 대해서 친구들이 말할 때 뭐라 그랬냐면 아무리 친해도 할 말은 하는 친구가 바로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뚝심이 세고 대쪽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고교 시절의 모의 재판이라 대학 시절의 모의 재판을 했군요. 그래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대단한 사람이네. 그리고요, 박근혜 시절에는 박근혜가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 얽혔을 때 그 핵심 인사들을 대거 구속시켜 버린 사람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삼성바이오 수사를 했을 때 윤 총장은 기업의 체질을 바꿔놓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남기춘 지검장이라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살아있는 권력보다 살아있는 재벌이 더 무섭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바로 남기춘 지검장이 이제 변호사가 돼서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2013년에 공개 항명 파동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공개 항명을 해서 뭐 글을 올렸겠죠. 그랬을 때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윤석열 씨가. 그랬을 때 특별 변호인으로 나선 사람이 바로 남기춘 지검장이었던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검찰 내부에서 그 부패, 비리, 그러니까 뭐 정권, 그 당시의 정권뿐만 아니라 바이오 삼성에까지도 수사를 철저히 하려고 했던, 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삼성 수사를 철저히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항명 글도 많이 일으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여시제 쪽에 그 홍석현이 차기 대권을 노린다라는 썰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대권 주자로 보였던 거의 모든 대상들이 현재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윤석열이 일을 잘하니까 이 사람 차기 대권 주자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윤석열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누구였을까? 그리고 사실은 홍석현 이쪽 집안도 불교 쪽 집안이지만 특히 그 중광 스님이 윤석열더러 굉장히 장차 아주 크게 될 놈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 걸렸을 거라는 거, 마음에 걸렸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노무현도 삼성 참여 정부였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삼성에 얽히지 않는 정치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한국의 현재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는 모두 삼성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법도 그 삼성의 영향하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까지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힘이 바로 삼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삼성을 실질적으로도 조종하는 게 외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현재 그 소위 말하는 이게 떼깨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 조직하고 금문파 조직에 속하겠죠? 그리고 유시민 조직. 이 사람들이 사실은 과거에 드루킹이 그 했던 여러 가지 그 선거 부정 때문에 이 조직이 현재 삼성을 보호해주는 정부로서 또 정당의 조직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드루킹이 말했잖아요. 삼성은 건드리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삼성의 힘이라는 거는 정치력뿐만 아니라 김앤장을 통한 그 법을 휘두르는 조직으로서 무소불위의 힘은 삼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 배우는 외자라는 거죠. 이거는 왜 윤석열 총장처럼 대쪽 같은 사람이 그 굉장히 자기네 들로서는 두려운 거죠. 뭘 자꾸 찾아낼까? 뭐 이런 것이 그 검찰 조직의 특수부에 속하는 거잖아요. 반부패 뭐 그런 타이틀을 걸고 있으니까요.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여시제 홍석현이 차기 대권을 노리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지금 비토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삼성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 참여정부의 노무현 재단, 유시민, 떼깨문 조직 이런 모든 조직들이 지금 삼성은 건드리지 말라라는 것을 위해서 총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다음 동영상에서 그 세세한 사항을 좀 더 다뤄볼까 합니다. 자, 지금은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